자, 이어서 설명해 보면 텔레비전은 리모컨에 의존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애기 아이는 뭐에 의존해요? 엄마에게 의존한다. 그죠? 아이는 엄마에게 의존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야. 아들이라고 합시다. 아들이나 또 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들은 원입니다. 아들은 누구한테 의존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의존한다고 합시다.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부모가 연세가 많아. 아들이 돈 많이 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정신적으로는 아들이 부모에게 의존을 하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부모가 아들한테 의존을 하죠. 그건 양방향이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반드시 반대가 성립하지 않음,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이거는 아이는 엄마한테 의존하다. 엄마는 아이한테 의존해요? 이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고, 물론 뭐 엄마가 아기한테 의존할 수도 있겠죠. 뭐 정서적인 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아이는 엄마한테 의존하고 엄마는 아이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아들이 커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아들이 용돈도 갖다 주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부모는 경제적으로 아들한테 의존하고 아들은 부모한테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이렇게 할 때는 두 개를 같이 써요. 양방향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세탁기 있죠? 세탁기에 내가 버튼을 누르면 되죠. 세탁기는 이 버튼에 컨트롤러, 이 버튼에 의존한다. 그죠? 밥통은 밥통은 여기 밥 하는 것도 있겠죠. 기능. 밥솥은 이 기능에 의존한다. 여러분들 노래방 가죠? 노래방 가면 노래방 화면에 노래 부르려면 어떻게 해요? 그 버튼을 눌러야죠. 노래방 화면은 이 노래 선택하는 이 컨트롤러의 이 리모컨에 의존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의존 디펜던시는 제가 방금 한 이야기로만 이해를 하면 돼요. 나중에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이거를 소스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바 소스로 이해는 나중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바 소스보다 개념적으로 이해합니다. 텔레비전은 리모컨에 의존한다. 아이는 엄마한테 의존한다. 아들은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도 아들에게 의존한다. 이렇게. 또는 세탁기는 컨트롤에 의존하고 밥솥도 컨트롤에 의존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객체들 사이에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의존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텔레비전은 리모컨에 의존한다. 이거를 꼭, 왜 텔레비전은 리모컨에 의존하냐, 이 라인이 중요해요. 어떨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어떨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냐, 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은 리모컨에 의존한다 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의존관계입니다. 알아두시고, 연관관계. 연관관계가 좀 개념이 커요. 어소시에이션인데, 객체 사이의 연결관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관계. 이게 좀 어려운 관계예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말이 무엇이냐. 항상 이 관계를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이해하면 소스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한쪽 객체에서 다른 객체로 옮겨갈 수 있다. 여기는 옮겨갈 수 있다는 말을 써요. 요 단어 의미가 중요합니다. 옮겨간다는 게 어떻게 간다는 거냐. 선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자, 워커, 컴퍼니. 회사원이 회사에서라고 써서 회사에서 일한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말을 그대로, 워커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의존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워커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건 연관관계예요. 연관관계. 자바 프로그래밍을 한 학생은 A라는 클래스가 있고 B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A에서 B로 연관관계가 생기면 A에서 B로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 클래스 안에서 객체 생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관관계를 소스로 이해할 때 객체 생성이 이루어지는 관계다 라고 여러분들은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 생성이 글씨가 꼭 우리 아들이 쓰는 것 같네. 객체 생성. 객체 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요? 연관관계다. 객체 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연관관계다. 그래. 객체 생성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꼭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름이 있어. 이름. 이게 워크라고 있고 컴퍼니라고 있고, 이거는 객체의 이름이고, 이 연관관계 이름은 워크라고 우리가 주석을 다는 거예요. 워크. 이거는 객체 이름이고, 요거는 연관관계 이름이에요. 연관관계인데 연관관계 이름. 요거는 소스에 관계가 없어요. 설명해주는 거. 워크라는 거. 그래서 이 삼각형으로 표기, 의미설명에서 요거는 소스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클래스를 뜻하니까 요거는 주석이에요. 주석. 그래서 이 라인에, 이게 연관관계인데 라인 위에 이 연관관계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관계 의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 역할, 롤은 뭐냐? 이건 employee, employer. 컴퍼니는 고용자고, 여기는 피고용자인데 고용인이라고 하죠. 고용자, 고용인. 어떤 게 맞아요? 고용자, 고용인. 이게 고용인이네, 고용인. 이게 고용자, 피고용자라고 있는데, 자, employer, 고용자, 고용인, 이렇게 이런 말을 쓰는데, 고용자, 피고용자라고 쓴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이 클래스의 의미, 뭐라는 거냐?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컴퍼니는 워커를 고용하는 거죠. 워커는 컴퍼니에서 고용되는 거고,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 역할이나 이 워크는 영어의 이름, 요거는 자바 소스에서 크게 소스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이 중요하고, 요 클래스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이 선이 중요해요. 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 저 연관관계는 선을 뜻해요. 아까 의존관계는 점선으로 표현했죠. 이렇게 점선으로. TV는 리모컨에 의존한다. 이렇게 했죠. 여기서는 실선으로 표현을 해요. 실선으로. 그래서 실선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연관관계다. 연관관계. 잘 봐요. 연관관계는 객체 사이에 이 연관관계를 유지하면 객체 생성이 된다. 객체 생성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객체 생성. 다음, 연관관계 다중성은 우리가 폴리모피즘 이게 아니고 요걸 의미해요. 요걸 의미해요. 그냥 워커는 컴퍼니, 여러 명의 워커가 여러 명의 회사에 속해 있다. 여러 명의 회사에 속해 있다. 그래서 100명의 워커가 있는데 이 중에 30명은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이분의 100명이 30명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30명은 또 어느 LG에 근무하고, 어떤 것도 KT에 근무하고, SK에 근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1대 다에서 다로 연결되는 요거를 다중성이라고 해요. 요것도 물론 소스와 관계없어요. 다이아그램에서 사용하고 요거를 가지고 이 다이아그램을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는 맨은 사람은 한 여성하고 결혼한다. 한 여성하고 결혼한다. 그래서 이거는 연관관계다. 스튜던트는 어떻게 됐어요? 스튜던트는 프로페서. 한 명의 학생은 여러 명의 교수의 수업을 듣는다. 할 수 있죠. 한 명의 학생은 여러 명의 수업을 듣는다.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양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양방향으로. 자, 제가 이거는 표시를 안 했지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방향 여기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명에서 여러 명의 교수는 한 명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친다. 여기는 이제 teach라고 되겠죠. teach라고. 그죠? 프로페서는 스튜던트에게 teach한다. 가르치고, 스튜던트는 프로페서에게 study, 또 learn 이런 말 써도 되죠. watch, 시계는 여러 개의 휠을 갖고 있다. 하나의 데스크는 2개 또는 4개, 이거는 2에서 4까지, 2개에서 4개까지 드로어, 서랍을 갖고 있다. 박스, 여러분 한 박스는 10에서 20개의 펜슬을 갖고 있다. 한 박스는 10에서 20개의 펜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연관관계는 이러한 다중성의 의미로 해서 이 다이아그램을 이해하기 쉽게끔 내용들을 설명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중성이라고 합니다. 연관관계인데 집합관계가 있어요. 연관관계가 있는데 이 연관관계 안에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집합. 연관관계 안에 집합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집합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이아그램 그릴 때 하겠지만 집단화 관계라고 했어요. 집단화 관계, 집합관계, 집단화 관계 있어요. 자, 카입니다. 카. 자동차. 자동차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타이어, 엔진, 도어. 이 예를 들었지만 자동차는 요 세 개의 객체를 다 포함해야 카가 이루어져요. 자동차는 타이어, 엔진, 도어. 그래서 이렇게만 갖고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안 되고 전체를 갖고 써야 돼요. 그림이 좀 막 그리다 보니까 헷갈리네. 이 칼은 타이어, 엔진, 도어를 다 같이 쓸 수 있다. 이거를 집합관계라고 해요. 뭐 말은 뭐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집합관계다 그래요. 집합관계. 해저관계라고 한다. 카 has a 어떤 걸 갖고 있어? 타이어, 엔진, 도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전체 쪽 하나가 여러 부분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 이걸 뭐라고요? 연관관계의 집합관계다 그래요. 집단화 관계다 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일반화 관계 설명할게요. 일반화 관계는 쉬워요. 똑같은 카죠. 택시, 버스, 트럭. 종류를 나타내요. 종류. 그래서 차는 택시라는 종류가 있고 버스라는 종류가 있고 트럭이라는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까는 다 써야 된다고 그랬죠. 집단화 관계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또는 이 전체를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반화 관계라고. 그래서 우리가 집단화 관계, 일반화 관계.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 안에 연관관계 안에 집단화 관계가 있고 일반화 관계는 없어요. 일반화 관계는 별도에 있어요. 일반화 관계 쓰려고 그랬네. 일단은 연관관계 안에 집단화 관계가 있고 일반화 관계는 별도에 있다. 상수관계라고도 말을 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